여기는 그리고 나중에 세무 2급에서 별도로 추가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알죠? 좀 할게요. 자, 상품 T 계정의 이해. 보시면 이거 중요해요. 세무 2급서부터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시험에 재고자산 T 계정 많이 내죠. 재고자산 T 계정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는 분계로 풀면 날새죠. T 계정을 보세요. T 계정. 그랬을 때 우리가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기초는. 그죠? 기초는 항상 본인의 위치. 그죠? 그다음에 기말은 그냥 반대편. 맞죠? 우리가 기초하고 기말이 있는 건 자산부채 자본 같은 이월되는 논만이에요. 그럼 상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있어, 차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초 상품이 300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전년도에 샀었던 상품인데 안 팔리고 올해 연도 초로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은 언제 증가해요? 사오면, 그죠? 사오면 내가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게 늘잖아요. 창고로 들어오니까. 물론 아까 했던 우리가 상품 순수한 매입액, 그래서 순 매입액은 뭔가를 뺐다라는 거예요. 순. 했죠? 아까 했던 매입 할인 같은 거 뺀 매입액 하면 상품 창고에는 1,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0원어치 상품이 있어요. 이 1,000원어치의 상품이 총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 가로에 실지재고 조사법 적었죠.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맞죠? 외우고 계시는 농담이고. 자, 외우고 계시는 이 상품 T 계정은 실지재고 조사법 써요. 그럼 실지재고 조사법은 창고부터 먼저 들어가요? 아니면은 장부에 기록해요? 실지재고 조사법은 장부에 기록 안 해요. 실지재고 조사법은 매입한 것만 기록하지 매출한 걸 기록하지 않아요. 기말에 창고를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기말이 먼저 나와요. 이 기말의 상품은 실제 금액이죠. 실제 금액. 실제 창고를 들어가서 재고 세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요 200원은 실지재고 조사법 쓰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가 뭐라고 배웠어요? 여기 빵꾸 나는 곳. 매출원가, 그렇죠? 매출원가 이렇게 배웠어요. 매출원가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왜냐면 장부에 기록되는 거 원가니까. 맞죠? 팔린 것의 원가로 돼야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분명히 T 계정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매출원가가 800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말에 상품 창고를 들어가 봤더니 200원밖에 없는 거죠. 그럼 800원어치는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거죠.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실지재고서보다 팔려서 나갔겠지라고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창고 바깥으로 나간 게 만약에 하나도 창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팔린 게 없어요. 팔린 게 없으면 매출원가는 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고 바깥으로 나간 걸 전부 다 팔려서 나갔다라고 가정을 깔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원가를 과다하게 적을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알죠? 안 나와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11번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800원 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자, 이 감모예요, 감모.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릴 게 있어서. 67페이지. 교재 67페이지에 교재. PPT 보시는 거예요? PPT 있어요. PPT 있으신 분들은. PPT 보시는 분들은 혹시 몇 번이냐면 49번이에요. PPT 보시는 분들은 49번. PPT 보시는 분들은 49번이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는 분들은 67페이지. 49라고 되어 있는 걸까요, 아마? 찾으셨어요? 재무회계. 그 부가세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으시구나. 그냥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아니고.
49. 왜 이렇게 돼 있지? 아, 이렇게 49니까 아마 24 이 정도 있어. 25 이 정도?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 있네. 여기. 예. 자, 보시죠.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감모가 뭐예요? 감모? 그죠? 재고 자산이 수량이 부족해진 거 우리가 감모라고 해요. 감모. 그래서 세무이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출제해요. 저 요거 되게 출제 많이 하면 가장 최근 시험 들고 출제했어요. 그래서 감모는 뭐냐면 우리가 12월 31일에 내가 창고를 들어가 본 거예요. 창고를 들어가 봤는데 실지 재고가 장부상 재고보다 적어진 걸 우리가 감모가 발생했다라고 불러요. 12월 31일 날. 알죠? 자, 그럼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사례. 자, 장부의 재고는 250원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장부라는 뜻은 있어야 될 금액이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있는 게 아니면 장부에 적어놓기만 했거든. 맞죠? 근데 실제로 내가 창고에 들어가 봤더니 그 금액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항상 장부라는 거 있어야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장부 재고는 250원인데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재고는 회사가 실제로 재고를 세봤어. 세봤더니 아까 200원이었잖아요. 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어야 될 재고보다 있는 재고가 50원이 적죠. 얘를 우리가 감모가 발생했다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근데 다시 우리가 감모는 어떤 감모와 어떤 감모가 있다라고 회계 1급 때 배우셨냐면 정상 감모하고 비정상 감모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정상 감모가 2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가 30원이라고 가정. 있죠? 자, 근데 회계 1급까지는 그냥 이 금액을 던져줍니다. 정상 감모가 얼마, 비정상 감모가 얼마라고 줘요. 근데 세무 2급서부터는 이 금액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게끔. 알죠?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들 이 감모 50원 있죠? 제가 지금 든 50원은 감모된 금액이죠. 금액. 재고자산이 50원이 없어진 거예요. 50원 어치가. 근데 우리가 금액은 뭐 곱하기 뭐로 나와요? 그렇죠. 수량 곱하기 단가죠. 맞죠? 이 50원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량하고 단가를 주는 거예요. 갑자기. 세무 이상서부터는 이걸 외워주셔야 되고. 맞죠? 어떻게 구하냐면 암기. 이렇게 구해요. 감모 구하는 공식. 자, 왜냐 우리가 금액을 구하려면 수량 곱하기 단가거든요. 알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장부상 수량은 20개. 장부상 수량은 20개인데 실제 수량은 몇 개냐면 15개. 15개. 그럼 5개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이건 없어진 수량이지 없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이 상품을 내가 하나당 얼마 주고 샀냐면 하나당 10원 주고 샀어. 10원. 그렇죠? 그럼 내가 5개가 없어졌는데 하나당 10원 주고 산 놈이 5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50원 업치가 없어진 거죠. 네.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구하시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출제 99회차도 출제했고 최근 거 또 출제했고 요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있는데 내일 사주세요. 요거 12,000원에 드릴게요. 15,000원인데 12,000원 제가 원장님하고 합의를 봤어요. 아무튼 꼭요.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사실 내일. 예. 영업사원 같은데? 자, 보시면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5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50원. 이 50원에 맞추려고. 알죠? 근데 이 중에서 정상관모는 요거가 되겠죠? 정상관모는 그냥 없어진 게 5개잖아요. 이 중에 2개는 정상적으로 없어졌고 3개는 비정상적으로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맞죠? 그럼 여러분 혹시 정상관모는 어떻게 처리한다라고 배우셨나요? 정상관모는? 자, 매출원가로 봅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자, 매출원가.
많이 익숙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많이 익숙합니다. 자, 보시면 왜 뭐냐면 이걸로 봐요. 우리가 정상간모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수박을 10개를 싣고 10개. 수박을 10개를 싣고 갔는데 그 중에서 7통을 팔았어요. 7통. 그러면 우리가 7통을 팔았으니까 장부에 몇 통이 있어야 돼요? 3통이 있어야 되는데 세 보니까 그 수박이 한 통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냐면 이거 정상감은 왜 없어졌냐면 네. 그 어머니들이 수박 사실 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래서 일단 시식용으로 뭔가 드시고 사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2개의 수박을 시식용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상감모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의 특성상 그 정도의 판매를 하면 우리가 특히 뭐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정유도 팔게 되면 얘가 기체라고 하나요? 기체니까 뭔가 조금씩 날아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량 부족이 그 업종의 특성상 매출을 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죠? 뭐 생맥주를 팔았는데 우리가 맥주 딸다 보면 조금씩 물방울 날아가잖아요. 맞죠? 그런 거 우리가 정상감보다라고 해요. 그럼 회계에서 어떻게 보냐면 매출을 얻기 위해서 애가 장렬하게 전사했다라고 봐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매출 원가로 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근데 비정상감모는 그냥 수박 2통 떨어뜨린 거예요. 제가 팔다가 뭐 방지턱에서 푹 해가지고. 그렇죠? 그럼 얘는 영업 외적인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매출 원가는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지만 비정상감모는 영업 외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건 비정상감모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감모는 12월 31일 날 재고자산의 수량 부족이에요. 가끔씩 어떤 오해 하시냐면 재고자산이 없어지면 무조건 감모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12월 31일 날에 우리가 재고자산이 없어졌을 때를 감모라고 불러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말에 예, 단기중 말고.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정상감모랑 비정상감모 회계 처리요. 이따 여기 보지 마시고. 자, 그럼 아까 제가 사례든 거 있죠? 아까 제가 사례든 게 요거였어요. T계정 있잖아요. T계정. T계정에서 제가 아까 상품 T계정 그려서 여기 기초가 300.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이 700. 그리고 기말재고, 요게 핵심이에요. 기말재고가 200이었죠? 아까. 이게 아마 실지재고사법이니까 실지재고예요. 실지재고. 되세요? 실지재고? 실지재고예요. 그럼 요 금액은 요거랑 같죠? 요 200원. 얘랑 같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뭐로 봤어요? 매출원가로 봤죠. 나머지를 매출원가로 봤어요. 그래서 매출원가 800원으로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질문이에요.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얘부터 먼저 조사하잖아. 얘부터 먼저 조사해요. 실제조사법은 얘부터. 했죠? 얘부터. 들어갔더니 200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매출원가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얘부터 조사하니까 얘를 조사하는 게 얘부터 조사해요. 얘가 1번. 그럼 나머지 없어진 거 다 팔렸네? 그럼 감모도 없어진 거니까 팔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지재고사법 논리상. 되시겠어요? 얘부터 먼저 가니까 얘부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부터 들어가서 나머지는 다 매출원가 이렇게 본다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모가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어요. 50원이. 지금 사례로 따지면. 여기에 감모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상감모는 회계처리가 없어요. 알아서 매출원가에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상감모 회계처리 하시면 안 돼, 절대 기반에. 알죠? 근데 비정상감모는 매출원가에 있으면 안 되잖아, 얘는. 그렇죠. 어디 있어야 되면 영업의 비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입장에서 나한테 꺼져라고 해야 돼. 꺼져. 비용, 다른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가라 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분계를 얘는 끊어줘야 돼요. 12월 31일자로.
우리가 12월 31일자로 직접 끊는 걸 우리가 수동결산이라고 하죠. 회계 1급 때. 어떻게 끊냐면 일단 대변에 해당 재고자산 날라갔으니까 대변으로 재고자산 빼요. 했죠? 빼요. 물론 여기서는 계정과 뭐 제품, 상품, 원재료 같은 거 적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수지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서 타계정 대체라는 걸 걸어요. 적요 8. 적요는 사유고요. 사유 8은 고정돼 있습니다. 얘는 타계정 대체가 뭐냐면 매출 원가라는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시키는 걸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대변에 재고자산을 깠죠. 까면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적더라도 컴퓨터가 매출 원가로 인지를 해요. 그걸 제가 곧 증명할 거예요. 좀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지금 좀 높아심에 좀 더하면 지금 머리 빠개질까 봐 지금 1시간 10분 됐거든요. 벌써. 그래서 좀 이따 하겠지만 컴퓨터가 무조건 매출 원가도 같이 잡아버려요. 차변에 뭘 잡든. 그래서 컴퓨터한테 야 그거 매출 원가 잡지 말고 다른 계정으로 인지를 돌려줘 라고 언급을 걸어줘야 돼요. 그게 타계정 대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뭐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여기 재고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다 접대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면 차변에 접대비 거실 거고 기부 목적으로 했다라면 차변에 기부 거실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매출원가도 같이 잡아버려요. 무조건. 대변으로 재고자산 빼내버리면. 그리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분계로. 그러면 컴퓨터한테 야 이거 매출원가는 잡지 마. 다른 계정으로 바꿔 라고 돌려주는 게 타계정 대체예요. 8번은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시험에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되세요? 그러면 지금 그냥 한꺼번에 할까? 죄송한데 좀만 5분만? 그렇죠? 5분만. 그래서 뭐냐면 여기 화면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제가 좀 증명을 해볼게요. 어디 갔냐? 이거요. 자, 보실래요? 화면 좀? 좀 힘드시겠지만. 자, 여기 우리 기초 상품이 50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950만 원 있죠. 그럼 우리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친 게 상품 어디냐면 차변이에요. 차변. 맞죠? 우리 아까 기초 상품에 단기 상품 매입액 더한 게 상품 차변이잖아요. 차변이에요. 상품 차변. 맞죠? 얘가 차변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말 상품 있죠. 얘가 대변이잖아요. 맞죠? 상품 대변. 동의되시죠, 여러분들? 상품 대변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얼마를 적을 거냐면 450만 원 적을 거거든요. 450만 원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가 될까요? 매출원가. 여기 상품 매출원가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상품 차변이 1450이고 기말 상품 450 넣으면 10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어요? 자, 근데 제가 2분기를 끊어볼게요. 일단 450 일단 넣을게요. 자, 일단 450 넣었어요. 되세요? 넣었는데 갑자기 내가 4월 1일 날 4월 1일 날 거래처한테 상품을 접대한 거예요. 그럼 이 분계가 끊기면 매출원가는 얼마인 게 맞아요? 상품 아까 1450 있었죠? 1450만 원 있었는데 200만 원만큼은 접대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800만 원만 매출원가 잡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해되세요? 매출원가 분명히 800만 원만 잡혀야 돼요. 잡혀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컴퓨터가 매출원가를 1000만 원 잡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세요? 1000만 원 잡는 거? 보이세요? 여기 단기 상품 매입액 아까 950이었죠? 네. 950인데 컴퓨터가 아까 제가 상품 깠잖아요. 네. 깠기 때문에 200을 까버린 거예요. 그럼 깠으니까 여기 1250이죠. 상품 차변이. 1250이고 우리 대변이 450, 여기 800대 정상이잖아요. 1000만 원 잡고 있죠. 네. 컴퓨터가 무조건 매출원가 잡아요. 재고사 빼내면. 무조건. 맞죠? 그럼 컴퓨터한테 야, 그 매출원가 잡으면 안 돼. 다른 계정으로 돌려. 맞죠? 라는 걸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4월 1일자 분기 끄는 거 있잖아요. 여기 재고자산 쪽에다가 여기에다 잡는 재고자산에 잡는 거예요. 여기다가 8번을 잡는 거예요. 8. 이렇게 잡으면 타계정 대체 이게 매출원가가 아닌 다른 계정으로 인지를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요. 컴퓨터가. 다시 점프 줘 누를게요. 예. 하게 되면 이렇게 잡죠, 갑자기. 타계정 대체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매입한 거 요거 매출원가 아니다. 다른 계정 인지 돌린 거예요. 됐죠? 요렇게 해가지고 매출원가가 800만 원 됐죠. 됐죠? 이거 꼭 걸어줘야 돼, 반드시. 됐죠? 그럼 매출원가를 인지를 안 해요, 지가. 됐죠? 대신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다시, 그럼 아까 제가 11번 있죠, 11번. 네. 그러면 11번이 여기잖아요. 11번이 죄송해요 좀 시간 좀 여기 제품을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 대변으로 제품 깔 거죠? 네. 맞죠? 그리고 우리 항상 나중에 하겠죠 원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원가로 까셔야 돼요. 시가는 안 적혔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3월 6일 날 일단 대변으로 제품을 까요. 일단 타계정 안 걸게요. 얘가 20만 원. 그리고 우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거든요. 비용인데 공장 쪽이니까 500번대 비용하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500번대 수선비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500번대 수선비. 예. 요렇게 해도 컴퓨터가 핵심이에요. 대변으로 제품을 깠죠. 재고 자산을 깠으니까 이렇게 차변에 수선비를 잡아도 매출원가도 같이 인지해버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 아니다 이놈 새끼야. 맞죠? 이걸 걸어줘야 돼요. 되세요? 예. 왜냐면 여기는 제가 증명을 못하는 게 금액이 너무 더럽고 원가계를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그래서 상품은 대체한 거야 아까. 그래서 여기다가 8 이렇게 걸어야 컴퓨터가 매출원가를 안 잡고 수선비만 인지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까지 타겟은 제 시험에 엄청나게 돼요. 왜냐면 타겟성 대체는 유일하게 적유 채점 대상이에요. 안 걸면 이 점 깎아버려요. 타겟성 대체는 시험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하시면 그냥 대변으로 재고자산 까지면 타겟성 대체 무조건. 시험 목적상은 대변으로 재고자산이 없어지면 100% 타겟성 대체예요. 시험 목적상. 대부분 다 재고자산을 판매 목적 아닌 용도로 쓰거든요. 다 회사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요. 그래서 밑줄은 좀 이따 칠게요. 자, 좀 힘드시니까 여러분 10분 쉬셨다가요. 5시 30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분 쉬시죠.